자, 지금 몇 분 전이었죠.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정청래 대표가 지금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하겠다, 같이 합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짧게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왜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바로 제안했을까? 물론 같은 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는 당이지만 합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더 큰 목표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네. 합당 왜 하자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네, 서로에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합당을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겠죠. 네. 근데 서로인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정청래 대표 생각에 우리 민주당에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합당을 하자고 했던 것 같다. 조국 혁신당이 도움이 네.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득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분석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보통 우리가 정치 문법상 이런 큰 발표를 할 때는 조율이라고 하죠. 조율. 물밑에서. 네. 왜냐면 조율을 언제 했을까? 전 최근에 대통령과의 오찬, 여야 지도부 오찬 때 네.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저는 두 분이서 전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당 내에서 조금 많이는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뭐 핵심 요직에 있는 당직자들하고 오는 길에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전화 받자마자 나는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아마 이제 보통 대선 때 네.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면 그때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같이 당을 합치는 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고,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사실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어떤 종착역의 이 지방선거는 중요한 이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과연 먼저 이렇게 합당을 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가는 것이 과연 두 분에게 좋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당의 합당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발표만 오늘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양 당이 네. 다 이제 돌을 던졌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가 이미 된 건 아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거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둘이서 이런 얘기는 했을지언정 혹은 정청래 대표께서 조국 대표에게 내가 이거 제안할 거야 알고는 있어라. 왜냐하면 그 예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런 협의가 없이 바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당황스럽죠. 조국 혁신당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또 큰 네. 집에서 작은 집 누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던진 거고 이 던진 돌에 대해서 파장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이제 논의하고 조국 혁신당도 좀 최고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논의 다 하고 그냥 발표한 거 맞아요. 왜냐면 지금 조국 당에서 뭐라고 나와요? 합당 그래 논의하자. 우리 이거 가지고 논의해보겠다.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그 두 대표 간에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라고 보여요. 네. 민주당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 왜냐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멘트 좋아. 창당 이후에 가장 지지율이 낮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 그 성추모 문제까지 터져면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네. 일반적으로 그냥 호남에서의 경쟁을 생각하면 사실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딱 두 군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여긴 진짜 박빙으로 낼 게 뻔하잖아요. 그 박빙에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조국 후보라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나오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을 뺏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민주당 단일 후보를 좀 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조국혁신당에 야 너네 지금 제대로 하기도 힘들잖아. 우리가 받아줄게 넘어와. 지금 그러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장 지지율이 낮을 때 조국혁신당이 우리 뭐 줘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를 택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숨어 있는 거를 하나 더 추측을 해보자면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뭡니까? 1인 1표제예요. 본인의 다음번 당권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니 재신임은 아니죠.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1인 1표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이끌어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선거 구도에서 누가 더 유리해질까요? 이 합당을 이끌어낸 정청래 대표는 더 많은 표를 갖게 될 것이 자명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나도 좋고 당도 좋고 조국당 너네도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좋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이게 정치적인 무슨 함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같은 이야기 계속 내오셨고 그냥 항상 민주당 혼자의 이야기 하기 힘드니까 조국혁신당 옆에 껴가지고 조국혁신당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 문장 때문에 필요했던 당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합당 빨리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렬 최고는 이 두 당이 합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국민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냥 솔직히 위성정당 언제 합치나 정도로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위성정당 그러면은 저희 행성정당? 제가 방금 예. 조국혁신당 발표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네. 결론 말하면 조국 대표가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2번 어제 늦은 오후에 정청래 대표 만났다. 만났구나. 네, 그래서 들었다. 그래서 제안을 하셨다. 그래서 오케이 했다. 오케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의해 보겠다라고 했답니다. 아니 너무 바로 받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언젠가는 합칠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일까? 지금은 아니었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상상하기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합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기 의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두 분의 이해관계가 떨어진 거죠.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상황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추문 사태 이후에 본인이 당권을 잡았는데 이렇다 할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당권은 잡았지만 99%인가요? 당권은 잡았는데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한다면 본인이 향후 정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 조금 그런 것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당대표 재선을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호남이 문제였어요. 호남.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네네. 호남에 한 달 살이도 했고 대선 때는 본인이 지역구가 서울이 있고 호남에 연고도 없어요. 근데 호남에 가갖고 뭐 자기 호남 특히 무슨 위원장도 맡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큰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호남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독주하니까 본인들이 거길 파고들어서 갈라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시던 분들이 민주당 공천을 못 받는 상황에서 네.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조국혁신당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호남에서 지방선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정청래 대표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구나.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번에 이 합당 제안을 통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을 일단 차단하는 거죠. 일단 차단하는 거야. 야, 너네 합당할 수도 있는데 넘어갈 거야? 네. 있어. 일단 차단. 그래도 당을 단합시키는 거죠. 두 번째, 합당이 된다면 진보의 파이를 어떻게
진보를 하나로 묶은 네. 큰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보기엔 똑같은데 그런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내가 하나로 묶었고 우리가 더 큰 정당을 만들어서 호남까지 승리를 했고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밑거름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을 굉장히 높게 봐주시고 계시는데 아니 이건 진짜 어허 객관적으로- 12석 정당인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봅시다. 자, 삼당이에요. 의석수가 4배예요 저희의. 네. 12명이고 저희는 3명이에요. 네. 지지율이 거의 2배 차이 나요 지금. 맞아요. 최근 3개월간 보면은 아하, 개혁신당이 지지율로는? 2배 정도 높아요. 의원을 1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는다는 거. 자, 이 정도 나오면요. 정당의 지도자들은요. 지방선거로 걱정을 해야 돼요. 자,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서 과연 어디에 당선을 시킬 수 있을까요? 기껏 저기 호남 쪽에나 괜찮은 분들 좀 낼 수 있겠지만 민주당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민주당은 못 이기지.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거에는 2등이란 게 없거든요. 아무리 호남에서 2등 정당 해봤자예요. 자기들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지방선거 요번에 망하고 나면 당 아예 문 닫게 생겼잖아. 그럴 바에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수해줄 때 넘어와. 내가 값 잘 쳐줄게. 속값 잘 쳐줄게. 지금 어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허, 야.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만약에라도 조국 대표가 나오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이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둘이 지금 합치는 그런 근데, 상황이에요. 근데 조국 대표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 성추문 그 사태 이후에 여론조사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지금 민주당의 원내 전략은요. 네. 본인들이 다수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필요할 때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뭐 하고 싶을 때 해요. 근데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는 이 야당 몫이 쭉 있어요. 원래 여당 3명, 다수당 3명, 뭐 3명, 6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야당 몫으로 꼭 조국 혁신당을 넣어놨어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할 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박은정 의원 이런 분이 저 야당이에요. 대한야당입니다. 이러고 들어가서 야당 역할을 막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열심히 동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그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은 누가 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당 내 야당 역할은 누가 할까? 근데 이게 당대당 합당이라는 게 사실 지도부만 결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네. 정당이라는 거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거든요. 그렇다면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은 당원들이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두 당의 지도자께서 당원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에 계신 많은 분들은요, 사실은 민주당과 결은 같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공천비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애가 공천을 받아. 네. 알고 봤더니 얘가 무슨 돈이나 이런 게 연루가 돼 있다는 소문이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난 여기서 못 있겠어. 그러고 이제 조국혁신당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 특히 호남 쪽에. 자, 이분들 어떻게 무마시킬 건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록 이 지금 지도자 두 분께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부분에서 조금 잡음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준석 대표가 특검 제안했잖아요. 조국혁신당에. 네. 야3당, 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우리 특검, 공천원금 특검, 통일교 특검 공조하자 제안했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안 받은 거구나. 본인들은 안 받았잖아. 아.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 갖고 특검 왜 하냐는 식으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얘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미 조국혁신당의 마음은 많이 민주당에 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기사가 나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뉴스를 보고서야 합당 소식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는데 이게 이러면은 사실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기 요 정도면 거의 뭐 정청래 대표의 독재 아닌가요? 민주당 안에서는?
독재요. 네. 저희 민주당은 정말 이제 성향 자체가 네. 리버럴해가지고 리버럴하다. 예,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 독재가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제 그 정청래 대표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뭐 미래와 대안인가 이분들이 대안과 미래 이분들이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 성명도 내고 장동영 대표 찾아가잖아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희 당에서는요 바로 당 대표 사퇴하라고 해요. 수준이 달라요 그냥. 그리고 일사불란한 어떤 조금 순종적인 사람들이 좀 아니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많이 희석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뭐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들은 어쨌든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운동권도 그 안에서의 또 분파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통제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들은 소식으로만 보면 네. 벌써 몇 분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좀 나섰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청래 대표 혼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떤 득실이 있을까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을 그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쇄빙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진보적인거나 그런 주장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보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몸집이 큰 정당들은 중도층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다당제를 좀 좋아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이라든가 이런 군소정당들이 저는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칼날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네.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그런 기질이 많아요. 민주당은 이제 권위에 굴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좀 이제 피력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죠. 이게 당대표가 그냥 합당합시다라고 제안하고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냥 받아가지고 뚝 가는 이런 형태가 민주당 당원들과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의 사안이면 물어라도 봤어야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 합당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합당합시다를 먼저 제안을 해버렸어. 그럼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저는 서운하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김성열 최고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일리가 있다. 이걸 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조국 혁신당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당원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너희들끼리 논의하냐서 기분 나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전날 조국 대표한테 뭐 얘기하겠다라고 했고 이걸 당원들과 조국 혁신당에게 같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안을 네, 하면 괜찮아요. 같이 근데 제안이에요. 지금 제안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왜? 합의를 제안이잖아. 본것 같은 제안이에요? 느낌이니까. 제안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안은 이런 거구나. 우리의 제안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 그러니까 당장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저희 뭐 대변인단도 그렇고 지금 저희도 각종 커뮤니티가 있고 저희 단톡방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지금 죽어있던 단체방들이 지금 막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의견이 막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좀 지켜봐야 저는 됩니다. 정청래 대표가 뭐 전국 상황도 고려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곧 공천이 뭐니 막 진행될 상황인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설도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큰 정치적 이슈를 띄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전국의 중심이 특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공천헌금 특검 그리고 강선우, 김경 관련 비리, 김병기 의원 관련 비리 이걸로 이제 많은 언론이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슈가 되어 있고 그것과 함께 그러면 공천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이슈 그리고 통일교 특검 같이 가고 있고 야당 제1야당 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란 말이에요. 근데 여당은 지금 1인 1표제 같은 당내 이슈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당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본인도 이런저런 걸 얘기를 하시지만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이 전국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흔들면서도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 이슈는 이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던져서 자기네들끼리 하니 많이 뭐 통합 기구 추진하고 그러면서 전국을 조금 더 끌고 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통합하고 단합하고 우리는 좀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국을 조금 흔들기 위해서 이런 아젠다를 선택했다고 맞아요. 봐요. 이슈를 덮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면은 단식이 끝날 때쯤엔 이제 민주당도 답을 내야 돼요. 아니 통일교 특검은 어떡할 거고 특히 공천비리 특검은 왜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통일교 특검은 뭐 신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응대라도 하는데 네. 공천비리 특검은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네. 아니 지금 오늘도 보면은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김경시 의원이 다른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도 돈을 준 정황이 있다. 네. 왜냐면 이게 무슨 휴먼 에러입니까? 이거 시스템 에러지. 그렇다면 공천 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핀치에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물타기.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같이 할 거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죠. 개혁신당하고 함께 하자 이랬으면 몰라도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이거에 대해서 어유 놀래라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혁신당한테 함께 하자면 할 거예요. 누구랑요? 나 방금 그게 귀에 꽂히네. 어휴 아유. 당황스러워라. 네, 저희는 사실 국민의힘이랑 합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도 예. 그래도 이번에도 저희 오늘도 발표했습니다만 이미 공천을 시작했고요. 네, 저희 100명 넘는 150명 넘는 사람들이 공천 접수를 했고 바로바로 공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간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발걸음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말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에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른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총선 전에 합당하는 걸로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럴 것 같다. 민주당의 네. 사고 방식이죠. 저는 네, 우리 앞서서 이제 이민찬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하자면, 그러니까 전국을 지금 주도하기 위해서, 판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악재를 조금 눈을 돌리기 위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 마음 속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항상 어려운 문제나 고민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정청래라면, 네. 내가 조국이라면. 그러면 결국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이 두 정치인들의 최종 종착역은 대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지방선거는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러면 이 전국의 뭐 여러 가지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당 대표가 조금 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본인이 대통령으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치명타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오히려 뭐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당 대표를 잘해서 지방선거 승리하고 그다음에 연임해서 그다음에 총선 공천 잘 하고 나면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데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큰 정치인들은 돌발 상황을 싫어합니다. 근데 갑자기 조국이라는 사람이 당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당내에 친문 세력들이 결집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당내 라이벌을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조국이 밖에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조국은 단일화 경선을 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이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과연 뭐 지금의 전국 이걸 조금 흔들어 보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그런 큰 일을 벌인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아하.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나의 재미를 알려드리면, 네. 저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건데, 이 정청래 대표의 제안이 청와대도 알고 있었냐 없었느냐예요. 사전에. 청와대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 아니, 청와대한테 얘기 안 했으면요. 이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정말 이재명 근데 대통령 봐.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김경호 앵커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청와대도 소통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 이러잖아요. 네. 아, 이거는 당 대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요? 아이 진짜 얘기했지, 뭐. 궁금하지? 아무리 싸워도 궁금해. 합의는 해야지. 지금 너무 지금 전국 나온 이슈가 뉴스랑- 덮였구만. 예. 아, 그러네. 아이, 덮였어 순식간에. 아이, 다 또 당했어, 또 잊어먹고 그게 당했어. 몰렸어. 아이, 대단하네. 이게 과연 이게 청와대는 알고 있었을지 이것도 사실 의문이긴 아유 합니다. 다 알죠. 예. 뭐 이런 근데 거. 청와대에서도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렇게 합당하는 거를 찬성을 했을까요? 결국 저는 또 이재명이라면 내가 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결국에 대통령께서는 가장 원하는 바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뭐 흑묘 백묘 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권 재창출하면 되지. 물론 도둑고양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청와대는 뭐 나름대로 다 입장은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은 하겠지만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죠. 왜? 입장을 밝히는 순간 다른 한편하고는 척지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원래 청와대는 당무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청와대에 안 알렸을 가능성이 너무 높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뀌어 입장이 아니 바로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혁신당의 합당이 정청래 개인에게 있어서는 1인 1표제를 통과시킬 수 있는 자신이 다음번에 당대표를 재선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그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상의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청와대가 알았으면 약간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의문이 또 의문이 있어요. 과연 1인 1표제가 네. 정청래 대표 연임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근거죠? 나는 그걸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조국 네. 대표가 무슨 말을 나눴는지가 문제인 거지. 그래가지고 합당하면서 나 좀 도와줘 했을 수 있잖아요. 쉽게 희망이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청와대에도 합당이 낫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방선거에 압승을 해야지 이재명 정부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재명 정부는 호남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수도권에서 더 받쳐줘야지 본인들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보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선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분열되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힘을 잃어가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 자체의 민심이 동요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 담양 군수인가요? 선거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승리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라도 남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특히 청와대는 이 광주 전남 통합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조국 혁신당이 조금이라도 틈을 벌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뭐 밖에서 저러는 것보다 이제는 들어와서 오히려 경쟁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조국 이제 들어와 봐야 뭐 내가 다 접수했는데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보세요. 이게 1인 1표제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면 여기에 민주당의 대의원이 얼마나 있어요. 합당을 하게 되더라도 대의원을 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일반 평당원들로 들어온다고요. 당연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우리 당 출신들의 권한이 세지는 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지지를 할 수밖에 없고 조국 혁신당에선. 그리고 또 청와대랑은 얘기가 분명히 안 됐을 게 뭐냐면 내가 청와대잖아요. 내가 청와대면 정청래 대표한테 야 일주일만 미루자. 왜? 코스피 5천 오늘 찍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네가 이슈 덮어버리면 되겠어? 그럴 거예요. 지금 이슈 싹 덮이고 있잖아요. 난 그래 우리도 입장이면 지금 청와대 입장이면 진짜 싫을 것 같아. 잠깐 얘기하자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6분 지나는데 얘기하고 있고 저희 사실 커뮤니티도 지금 오늘이 코스피 그러게, 5천인데 그러니까. 전국이 덮였어.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날도 그렇게 네. 초쳐버리더니 네. 여기 코스피 5천에도 초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한덕수 입장에서 오늘은 정의 심판의 날이거든요. 한덕수 어제 23년 실형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와 네, 그것도 이따가 거기에 뭐 대해서 다룰 얘기를 해야 예정인데. 되고 있는데 단식 예. 얘기해야 돼, 단식 네. 얘기. 네. 단식? 다이어트 해 누가? 아이 그렇게 에이. 말씀하시는 거. 왜? 에이. 그건 본인 합리적인 얘기고 아니 다이어트는. 예.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뭐 비판이 세잖아요. 누가요? 알려드려요? 네. 배현진 의원. 얘기해봐요. 아니요? 거기 뭐 우리가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거기가?
그치. 아니 나는 역대 당 대표가 저렇게 생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요즘은 장동혁 대표 이제 단식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단식을 해서 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빨리 중단을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자락을 깔아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 사실 초기에는 에이 무슨 뭐 단식 그거 뭐 한동훈 제명한 거 그거 지금 전국 덮으려고 우리 이민찬 위원장이 좋아하시는 전국 덮으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7일 넘어가고 얼굴 보니까 헬쓱해지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전 배현진 의원이 딱 그런 얘기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도 세다 보통 아니다. 아니, 근데 배현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미 오래전 초반의 얘기고 저는 그저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당 윤리위가 한동훈 대표를 징계하는 그 징계를 처음 발표했을 때 그 강하게 반발했던 대안과 미래라고 있어요. 한 20-30명 현역 의원이 구성됐고 개혁파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 제명은 안 된다라고 막 성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또 다시 성명을 냈어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지지한다. 우리 당내에서 네. 단식을 폄훼하는 발언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저는 이 메시지는 그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다른 이제 반대쪽에 서서 당식 자체를 공격하는 당내 인사들에 대한 경고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당이 좀 더 하나되고 있고 그 단식을 계기로 많은 단익이 단합하고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장 대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말씀하셨듯이 뭐 한동훈 대표 제명 덮을 거냐 그리고 무슨 단식이냐 왜냐면 단식이라는 건 사실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럼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에피타이저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요리들이 있어야지. 왜냐면은 적어도 방송에 나가서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의 호응을 좀 얻어내다가 그래도 안 움직이면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한다. 원래 이게 공식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단식을 던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한동훈 대표 덮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해라는 비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단 하나로 돌파했어요. 뭐냐? 진정성. 지금 장동혁 대표 정말 가서 보시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이준석 대표 모시고 어제 가서 봤거든요. 어. 일어나기도 힘들고 진짜예요. 이거는 함부로 얘기할 진짜 얼굴 보시면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한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라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치가 확실히 이 성장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본인이 하나씩 쟁취해가지고 온 사람하고 네네. 그냥 누가 시켜줘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아하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랑 다르다. 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제 민주당에서도 네. 이제 딱 평가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야 장동혁 보통 사람 아니다. 진짜 만만한 사람 아니다. 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구나.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네. 뭐라고 비판합니까? 이 필리버스터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최후의 카드로 이렇게 결기를 보여주는 건데 결기가 없잖아요. 차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맞아. 막 잠자고. 잘못됐어. 그렇잖아요. 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하는데도 별로 차당 의원들이 별로 없어서 기사도 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 단식한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배현진 의원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재선 의원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직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쌍특검에 대해서 단식을 한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언론 기사를 보십시오. 네. 쌍특검에 대한 예상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갈까라는 예상 기사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 오냐 마냐 이런 기사. 한동훈 가야 된다. 그러면 또 한동훈 쪽에서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가해자한테 왜 가냐.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야 장동혁 대표 보통 아니다. 아니, 단식 7일차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그 과정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말씀이 이런 보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단식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런 보도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보도 양상을 보면 지금의 전국 양상을 보면 어제부터
아니 홍익표 정무수석 취임했는데 국회 왔다 갔는데 왜 들리지도 않느냐. 민주당 인사들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 그러면 민주당은 공천원금 특검 받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질문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이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당내 문제로 너무 이 문제를 치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미 이 단식 전에 한 차례 만났고 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우리가 공조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식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날 이뤄졌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민주당이 특검, 쌍특검은 거부하고 오히려 종합특검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날이에요. 근데 그 본회의 날은 국민의힘이 정하진 않아요. 그 본회의 의사 일정, 안건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날로 본회의 날을 정했고 강행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이 단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리려면 종합특검이 처리되는 날 우리가 종합특검은 강행 처리하면서 쌍특검은 받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들어간 것이에요. 전격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해석도 뭐 여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당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과연 어떤 양상이 됐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출퇴근 단식할 때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이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장파장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단식은 그러다 칩시다.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테러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얼마나 그 음모론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과거는 모른 척 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자꾸 지금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방문 안 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방문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절차를 따져 보면 만약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쌍특검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에 있다고 하면 홍익표 정무수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와야겠죠 그럴 때는. 하지만 지금은 국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쌍특검 문제는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하고 정청래 당대표한테 얘기를 할 문제지 아직 청와대에다 공을 돌릴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민주당도 야당의 대표가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진짜 생단식을 세게 하시니까 건강 위험하니까 저는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좀 찾아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쌍특검 우리가 이제 통일교하고 신천지 요새 기사도 나왔으니까 받고 대신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는 열어줍시다. 이렇게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얘기로 시발점이 돼가지고 장동혁 대표도 그러면 병원으로 가시고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저는 좀 이런 거를 해서 차라리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뭐라 하지 말고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지금 협상을 안 나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순서상 맞다고 봐요. 말을 들을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병도 의원이 왜? 한병도 의원이 문제가 아니지. 그럼. 정청래 당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바로 엊그저께인가요? 밥은 먹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자기와 파트너십에 있는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뭐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이 그 정도면 좀 그만하시고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건강은 유의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만한 소인배 정치하면서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한병도 대표한테 오라 그러면 한병도 대표 올 수 있어요? 정청래 당대표 눈치 보느라 못 오지? 아니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왜 정청래 당대표의 눈치를 봅니까? 그나마 그거를 이제 가능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온 국민의 대통령 아니에요.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를 대표해서 아니 지금 청와대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저러고 있으면은 청와대에서 한 분은 오셔가지고 아이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게 정치적 상도이 아니었어요? 이게 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여야의 관계가 워낙 안 좋고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그랬잖아요. 악수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여야 관계가 완전 파탄이나 있는 상태고 그거 책임은 전 전적으로 집권 여당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많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를 다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아무런 것도 심지어 법사위 아직 간사조차 임명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권 여당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특검 관련된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신천지 통일교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공천 언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가 없어요. 공천 비리가 진짜 그게 심각한 민주당 내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공천 언급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 끊어내야 한다 그러고 저희 국민의힘은 특검 다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 정치의 썩은 부분 공천 헌금 이런 돈 공천 이런 걸 도려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경시 의원이 1억 갖다 주고 공천 받은 다음에 뭘 했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시의원하면서 자기 상임위에서 산하기관들 다 위장으로 법인 만들고 사업 수주하고 뭐 이런 거 한 거잖아요. 공천원금 준 것보다 수익을 더 땡겨갔단 말이에요.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걸 도려내야죠. 이런 걸 한 대통령으로 기록돼야죠.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이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입장을 바꿔야지 장동혁 대표에게도 출구가 생기고 이 국민에게 박수도 받고 그래야지 이 전국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천원금 특검은 저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타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아직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뭐 누가 뭐 어떤 이런 이렇게 내가 돈 줬어, 네. 내가 돈 받았어, 네. 라고 나온 건 없어요. 네. 폭로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물증이. 그런데 저희는 하자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깨끗하니까. 아니 이민찬 이 부위원장님은 깨끗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많은 중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주당에서 뭐 김병기 의원, 강선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비록 저희 당을 탈당을 하고 제명은 했지만 네. 저희가 지금까지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뭐 휴먼 에러인지 시스템 에러인지는 저희가 어쨌든 면밀하게 살펴보고 뭐 그 두 가지 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네. 국민의힘도 좀 인정할 건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헌금을 특검을 하자라고 할 거면 사실 김정재, 이철규 의원 얘기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사실 물론 경중을 따지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국회의원 뭐 단수공천 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뭐 잘 된 겁니까? 오히려 국회의원이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포항 지역 그쪽은 시세가 그런다잖아요. 자기도 그런 그 요구 받았다잖아요. 3억에서 5억. 그리고 김병기 의원도 뭐 공관위 위원이었지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 공관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치 이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도 하자고 하니까 그래 진일보 한 것이 신천지 특검 받긴 하겠는데 따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왜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특검 얘기 나오면 우리가 야당일 때 주장할 때 뭐라고 했어요? 혈세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거 소모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김병기 강선우 따로 하고 김정재 뭐 이철규 따로 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턴키로 가는 거죠. 당연히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리고 김정재 마지막 하나 더 이쪽에 들으면 합시다. 예. 사실 이제 이 장동혁 대표 제가 뭐 댓글 보니까 아까 제가 뭐 그 말씀을 실수를 한 거는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사실 저는 단식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는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력과 그 실행력과 그 결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얼마 전까지 사실 저희는 지금도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한덕수 총리 관련해 가지고 징역 23년 실형 나왔어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까?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몽령
뭐 경고성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서부 지부 폭동까지 이어지고 위로부터의 친일 쿠데타 내란 규정 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영 대표께서도 빨리 좀 캐치하시고 중단 하시고 나서 이제는 당내 리더십도 제가 봤을 때는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윤 어게인 절연하고 좀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중도 확장을 가야지. 그래야지 대통령이 여야 불렀을 때 같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단시간으로 오지도 못하잖아요. 아우 좋은 얘기였어요. 예. 역시 우리 예. 다이어트 발언 다시 사과합니다. 예. 강승필 우리 부대변인. GIPLII님. 다이어트는 우리가 해야지. 아니 근데 좀 욱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아니 근데 저기 단식은 그렇고 진짜 우리 테러 당했을 때 네. 그때 생각하면 그때 뭐 음모론 아니,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민주당이 그걸 반복하시면요, 민주당도 국민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공천비리 특검은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국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면 피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안 건드리고 가면은 계속 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히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국회 다수당 아닙니까? 민주당만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한번 우리가 깨끗하게 정치개혁 한번 합시다. 나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그런 걸 요구하면서 180석 가까이 몰아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장동영 대표가 지금 계속 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건강상 또 좀 위중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뭐 산소호흡기도 지금 달고 있고. 저도 뭐 한 사나흘 가고 있는데 네. 그 동안은 조금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걸어서 이제 화장실은 가셨어요. 네. 좀 다니고 하셨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좀 그렇구나. 걷는 게 좀 어려워서 네네네. 그만큼 조금 굉장히 힘든 상태가 맞고 네. 초반에 소금도 안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본인은 일단 어제 앰뷸런스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의사 출신 당내 의원분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지속되다 가면 뇌 손상까지도 온다. 빨리 가셔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앰뷸런스를 불려서 많은 분들이 요청 이후에 좀 가시라고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다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끝내 거부하시고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요.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네. 병원 가자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뭐 당내 책임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강제로라도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 패널한테 제가 들었는데 이 단식을 할 때 준비 없이 하면 위험한 게 이게 이제 관장까지도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이 비어 있는 상태면은 이 준비 없이 하면은 어떻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고. 네네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있잖아요. 국민의힘. 네. 이분도 이제 단식 하셨잖아요. 투쟁을. 근데 이분이 사석에서 만나면 지금도 여름인데도 손발이 차가워가지고 막 좀 이렇게 추위를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장동영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탄핵 이후에 국회를 처음 방문한 건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영 대표를 좀 위문차 좀 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다 오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싸우다 하더라도 이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왜들 이렇게 작은 정치들하고 작은 자존심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쓰러지잖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다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안 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큰 정치인으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번 생각이에요. 기회에 뭐를 우리가 또 느끼냐면 정치는 확실히 좀 실행이구나. 실행이고 결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초반에는 당내 장악용이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이제 지금 이런 상황 돼버리고 뭐 해버리니까 이게 멋쓰게지는 거죠.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 스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선출된 당 대표라고 좀 생각을 그럼요. 하고
우리 김성길 최고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누가 더 큰 정치하느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결기를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고립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있는 분들도 제가 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아 피해자인데 우리가 왜 가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저는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네. 그 김경시의원의 비리가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김경호 무슨 상관이야? 왜냐면 그렇죠. 이거의 초점이 우리가 쌍특검을 요구하는 게 민주당의 공천원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통일교 특검이잖아요. 네. 그 공천원금 특검이 굉장히 지금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이유가 최초에 이제 김병기 강선의 녹취가 나왔고 그 이후에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김경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그 김경이 1억을 준 김경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수사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오늘 새롭게 어젯밤에 새롭게 나온 보도. 네. 그러니까 김경이 돈 준 사람이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또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네. 이런 부분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러면 김병기가 이 녹취는 진짜 왜 깐 걸까? 그 윗선에 누가 있는 걸까? 그럼 김경이 동대문도 갔다. 강서구도 갔다. 영등포까지 가려고 그랬다는데 그럼 김민석 의원을 위해서는 왜 입당원서를 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자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 김경이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비리가 나오면서 야, 이 공천이 문제가 있구나. 이 공천원금 파헤쳐야 되겠구나라는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단식의 해결의 키는 민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이 협상에 임해주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본인들의 시스템 에러를 자인하는 형국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중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의 그 인사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오려면 이제 두 분이 와야죠. 정청래 대표가 오는 게 제일 좋죠. 정청래 대표가 와서 한병도 의원이랑 다 한 다음에 우리 공천 받겠다 합시다 하면 제일 아름다운 협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국민이 아름다운 확률이 박수를- 없잖아요. 그런 확률이. 근데 우리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네. 이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걸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현 씨가 아까 말했지만 정청래 대표께서는 어쨌든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난날의 어떤 이 윤 어게인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 당에서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가 되셨고 그다음에 어쨌든 특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내대표 간에 조금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맞지 여기에 정청래 당대표까지 와야 된다 이러면 내가 봐서는 좀 실현하기 아니 어려운 원내대표 간의 협상은 좀 이루어지고는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의 협상에서 진전을 좀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하면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장면이 연출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청래 대표 연임 가고 대권 가도 열립니다. 네. 왜들 근데 그렇게들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국회 2층 로텐도홀에 있는데 자기들 당대표실에서 걸음으로 걸으면 한 20발짝? 한 30발짝 정도만 가겠다. 근데 30발짝 아니 그 정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게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은 해요. 저는 쌍특검법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수사하기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난 이거 못 받겠다 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아니 지금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사람이 먼저인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가서 하시네. 알죠. 저도 민주당이었는데 그럼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와 뜻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시는 거 저희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힘듭니까?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예요. 아니 저는 뭐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과거 이재명 당대표 단식이나 네네. 피습당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저런 조금 이런 안 좋은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까놓고 말하면 뭐 체포 동의안 아니, 안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 막 그랬어요. 아니 그냥 근데 그게 분들이 계시죠. 그런 시각들도 있고 당내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단식 시점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당 대표가 그러니까 당에 완전히 선출된 공식적인 당 대표가 상대 당 대표의 이런 단식이나 피습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단식을 하는 장동혁 대표를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좀 대단히 우리 정치의 안 좋은 단면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장동현 대표가 기다리는 민주당의 그 어떤 대표 분들이 찾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 라고 가야죠. 보면 가야 될까요? 돼요. 우리가 판 깔아줄 때 가세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네. 국민 여론이 그렇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발판 삼아서 안쪽에 강성 지지자들 그 설득하기 힘들면 사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세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그냥 바라봐 보기에는 좀 너무 냉철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답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쌍특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운 인사청문회 그거 열어주면 아니 사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뭐 인사청문회 열어가지고 지금 뭐 통과시켜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의석이 조금 비등비등할 때는 이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을 조금 내주고 취하고 이런 협상을 굉장히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이 민주당의 의석 쏠림이 심하고 그 기간이 장기화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어떤 협상의 문화 자체가 많이 좀 실종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아쉽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을 때 민주당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더 많이 가진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저는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 말씀을 조금 스스로 되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미래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그런 문화를 갖고 본인들이 그런 문화를 확립해 나갈 때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고 너무 일방적으로만 정치를 해서는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우리 장동현 대표의 건강이 굉장히 그 위중한 상태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사람이 이게 죽어가는 것 같은데 요 사람 목숨을 일단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박근혜 있습니다. 전 대통령 오셔가지고 네네. 단식 그만해라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께서 그만하겠다라고 지금 답을 했다고 속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화합하는 정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맨날 싸움만 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 저는 그렇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좀 맞아요. 큰 정치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야에서 지금 이해운 청문회 내일 개최하자라고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야죠. 청문회는 해야 되는 청문회 거예요. 네, 그래요. 해야 돼요. 내일 청문회 아주 네. 기대가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니까 되네. 네. 되네. 우리 거 보고 있나? 오늘 저희가 방송 1시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속보와 그 기사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해운 청문회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방송은 이만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저기 한덕수 총리 그 구속된 소식도 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 구속은 내란의 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자비가 없이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거는 그 말 말고는 더 없습니다. 네. 더 세게 때리셨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그 23년 구형 받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에 2월달에 있는 선거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제가 내일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지금
구독 버튼 안 누르고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독 버튼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번 달 안에 저희가 6만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번 눌러주시고 쓱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진하고 부드러운 육포 20봉지에 2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육향이 진한 맥주 맛을 돋궈주는 그런 육포 3가지 맛을 여러분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여의도몰 네이버에 여의도몰 검색하시면은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상품도 많이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싼 가격이죠. 육포 20봉지에 29,900원이면은 이렇게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과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내일 10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